집안에 돈이 들어와도 모래알처럼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아 속상한 적 많으시죠.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는데도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고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자꾸만 생겨서 한숨만 푹푹 나오시나요? 그건 여러분이 돈을 못 벌거나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에 돈이 편안하게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안전의자 하나 내어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돈도 기운을 가진 손님이라 자기를 반겨주고 편안히 쉴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금방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단돈 많은 이 지폐 한 장만 집안에 특별한 그 자리에 놓아두면 신기하게도 콧방귀 돈의 물길이 여러분의 집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집에 하나 만들어 두는 것과 같지요.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땅의 이치와 기운의 흐름을 이용한 지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똑같이 월급을 받고 비슷한 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집은 늘 돈이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매달 카드값 걱정에 잠을 설치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아이템으로 비슷한 노력을 기울여도 어떤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어떤 가게는 파리만 날립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풍수에서는 그 이유를 집안의 기운에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찾습니다. 돈이라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담아두고 불릴 수 있는 재물의 자리가 없는 집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곧바로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들어오는 현관은 우리 몸의 입과 같습니다. 이 입으로 좋은 음식, 즉 돈과 복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온 음식이 머물면서 소화되고 영양분으로 바뀔 위장이나 소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몸을 통과해서 바로 나가버리겠죠. 우리 몸이 허약해지는 것처럼 집안의 재물음도 그렇게 허약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나가고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 갈 일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경조사비가 줄줄이 나가는 현상들. 이게 바로 우리 집에 재물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돈이야,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돈이 아주 편안하게 느끼고 친구들까지 불러 모으고 싶어하는 안재물의 특별석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주인이 바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돈 중에 10,000원짜리일까요? 50,000원짜리가 X도 더 크고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바로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분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바로 세종대왕님이시죠. 세종대왕님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분입니다. 단순히 한글만 창제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하늘의 이치와 땅의 흐름을 잃고 수많은 과학 기술과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즉,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강력한 근본 에너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예풍수 문헌에서는 이을 두고만 가지 현상과 1000가지 형태를 모두 아우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호와 풍요의 근원이 되는 그 시작의 힘을 세종대왕님이 상징하는 것이죠. 반면에
5만 원권의 신사 임당님은 예술과 지혜, 천모양처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론 아주 귀하고 좋은 기운이지만 재물을 불러오고 쌓아가는 시작의 힘,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세종대왕님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지을 때 화려한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힘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집안의 재물운에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의 힘을 가진 10,000원짜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20,000원짜리 한 장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우리 집에 부와 번영의 질서를 세우는 강력한 기운의 씨앗이자 상징물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이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돈복 터지는 비법의 첫 단계를 시작해 볼까요? 재물을 부르기 전에 먼저 그 씨앗이 될 돈에 묻은 묵은 기운을 싹 씻어내는 정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흙이 오염되어 있으면 싹을 키울 수 없듯이 돈 역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온갖 좋고 나쁜 기운, 즉 손대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묵은 기운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재물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복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화 과정은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빳빳한 새 돈이면 더 좋겠지만 없다면 가지고 계신 10,000원짜리 중에 가장 깨끗한 지폐 한 장을 고르세요. 그리고 하얀색 봉투를 준비합니다. 만약 흰 봉투가 없다면 파란색이 들어간 봉투도 괜찮습니다. 왜 하필 흰색이나 파란색일까요? 흰색은 풍수에서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순수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돈에 묻은 부정적인 기운들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파란색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올해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물의 기운이 재물운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흰 봉투나 파란 봉투 둘 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많은 이 지폐를 정성껏 봉투에 넣으세요. 구겨지지 않게 반듯하게요. 그리고는 이 봉투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여러분의 집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조금 엉뚱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차가운 샘물이나 깊은 동굴의 냉기를 이용해 기운을 정화하곤 했습니다. 현대의 집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기운이 돈에 얽혀 있던 복잡하고 탁한 기운들을 잠시 얼려서 그 활동을 멈추게 하고 본래의 깨끗한 에너지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재부팅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얼마나 두어야 하냐고요? 최소 30분 이상은 꼭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서너 시간 혹은 하룻밤 정도 푹 재워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에게 시원한 스파를 즐기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즐거워질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에서 기운 목욕을 마친 10,000원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강력한 재물의 씨앗, 에너지만을 품게 됩니다. 이 정화된 씨앗을 이제 우리 집의 명당 자리에 심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재물의 씨앗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면 이제 그 씨앗을 심을 콧방귀 땅을 비옥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돈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고 비법을 행하기 전에 내 몸부터가 그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돈을 밀어내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비법을 써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몸의 기운을 바꾸는 방법이 아주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잠자는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 특히 왼쪽으로 눕기만 하면 됩니다. 올해는 갑진년,
바로 푸른용 청룡의 해입니다. 풍수진리의 가장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왼쪽은 청룡, 즉 변화와 성장,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관장하는 자리이고, 오른쪽은 백호, 즉 안전과 수련의 기운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룡의 기운이 유난히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의식적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 눕는 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내 몸의 기운을 올해 가장 강력한 기란 기운인 청룡의 주파수에 맞추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 몸 전체를 정룡이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대한 안테나로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위는 구조적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어서 왼쪽으로 누워 자면 음식물의 소화와 위산 역류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몸이 편안해지니 당연히 잠도 깊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도 맑아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하늘의 좋은 기운을 받아 몸과 마음의 안녕을 꾀하는 잠자리 자세를 자왕향이라고 부르며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단순히 잠버릇이 아니라 밤새도록 내 몸의 재물과 건강에 좋은 기운을 충전하는 가장 손쉬운 셀프 개운법인 셈입니다. 물론 자다가 뒤적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오늘 밤 청룡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는다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누워 잠을 청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 몸을 먼저 돈이 들어오기 좋아하는 복룻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힘을 10,000원짜리 재물 씨앗이 훨씬 더 빠르고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비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재물의 씨앗도 준비되었고 내 몸이라는 비옥한 토양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숨겨진 복물 상자를 10시간입니다. 띠별로 정해진 이 재물 명당에 10,000원짜리 봉투를 놓아두는 순간 집안에 잠자고 있던 돈의 기운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폭발적으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비법을 실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2월 19일 우수부터 3월 5일 경칩 사이입니다. 우수는 눈에 녹아 비가 된다는 뜻으로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는 시기이고, 경칩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뜻으로 만물이 본격적으로 소생하는 날이죠. 즉, 이 시기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무은 것을 틀어내고 새로운 생명력을 폭발시키는 씨앗을 심기에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늘의 때를 이용해 돈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알려드릴 텐데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여러분의 거실 전체를 하나의 크다한 시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현관문 쪽이 12시가 콧방귀 될 수도 있고 텔레비전 쪽이 6시가 될 수도 있겠죠. 기준은 상관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몰라도 시계 방향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띠별 그룹에 따라 여러분의 재물 자리를 찾아보세요. 먼저 첫 번째 그룹, 쥐띠, 돼지띠, 오랑이띠, 토끼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물 자리는 바로 6시 35분 방향입니다. 기계의 시침과 분침이 6시 35분을 가리키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그 방향의 벽 쪽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꺼낸 10,000원 봉투를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시면 됩니다. 가구 밑이나 뒤 혹은 액자 뒤도 좋습니다. 바닥에 두어도 되고 선반 위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6시 35분 방향이라는 위치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룹, 소띠, 용띠, 양띠, 개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물 자리는 9시 25분 방향입니다. 시계가 9시 25분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 방향의 벽 끝쪽으로 가서 봉투를 붙이듯이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하루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내일의 풍요를 준비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띠는 어느 그룹에 속하시나요? 댓글로 저는 용띠 9시 25분 방향에 보물을 숨겼습니다 하고 알려주세요. 함께 기운을 나누면 복이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 뱀띠, 말띠, 원숭이띠, 닭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재물자리는 2시 45분 방향입니다. 시계가 2시 45분을 가리키는 곳을 먹고 기운이 샘솟는 그 활기찬 방향입니다. 그곳 벽 쪽으로 가서 많은 봉투를 사리 놓아두세요. 자, 이렇게 각자의 띠에 맞는 재물 명당에 돈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씨앗에 매일 사랑과 희망의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돈의 씨앗을 우리 집 명당에 잘 심으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정성껏 가꾸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마음의 언어로 씨앗에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10,000원 봉투를 놓아둔 자리를 향해 혹은 마음속으로 그 자리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소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우리 집에 더 큰 돈을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또는 우리 집에 들어온 모든 재물은 편안하게 머물며 나날이 불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이 긍정적인 확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풍요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우주의 기운은 그 감사를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개운법을 진행하는 3월 5일까지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잠들기 전에 한번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걱정 없이 편안하게 넘기게 해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소원을 빌어도 좋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게 해주세요. 처럼 자신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진심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진솔한 마음의 파동이 돈의 씨앗에 전달되어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왕 재물운의 씨앗을 심었으니 집 전체를 돈이 자라나는 풍요의 원실로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지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침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이 활력 성공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곳입니다. 동쪽에서 오는 신선한 기운을 받으며 잠을 자면 재물운의 씨앗이 쑥쑥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구조상 동쪽이 어렵다면 각자의 띠별로 좋은 반환살 방향을 찾아 머리를 두고 자는 것도 사업 번창과 재물운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침실의 기운을 통해 금전운을 더욱 키우고 싶다면 침대 커버나 커튼을 꽃무늬가 있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활짝 핀 꽃은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침실의 베개를 나란히 2개 놓아 두세요. 혼자 주무시더라도 옆에 여분의 베개를 하나 더 놓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이태성이라 하여 마치 집 뒤에 든든한 2개의 산봉우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과 같은 안정적인 형국으로 봅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부부가 함께 자는 침실은 이미 개가 2개이니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침실 환경까지 재물운에 맞게 가꾸어주면 우리가 심은 10,000원짜리 씨앗은 그야말로 최고의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집안의 금전운을 활짝 여는 비법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10,000원짜리를 신봉투에 넣어 냉장고에서 깨끗하게 정화한다. 둘째,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워 내 몸을 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든다. 셋째, 정해진 기간에 내 뒤에 맞는 시계 방향에 그 봉투를 숨겨둔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풍수 비법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를 만들어주는 마술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비법을 행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는 행운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 서서히 삶의 금전적인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의 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한 날만 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풍수개운법은 작은 노력이 쌓여 큰 운을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큰 돈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니 속는 셈 치고 한번 재미있게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담는 정성과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여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파동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줄 겁니다. 이 비법을 실천하시면서 혹시 집에 이런저런 공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돈복이 샘솟듯 터져나오고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풍요롭고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또한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주방에 이것을 둡니다. 돈복 쏟아지는 주방 풍수 비법입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가족들과 사소한 일로 자꾸 부딪히지 않으신가요? 그 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도 어쩐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서로에게 날이 서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나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이 무심코 텔레비전 옆에 둔 이것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고 여러분의 거실을 복과 재물이 넘쳐나는 명당으로 바꾸는 아주 쉽고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능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집이라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필요에 시달리는 걸까요?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중심 공간인 거실에서 왜 화목함 대신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는 일이 잦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 애쓰지만 사실 해답은 우리 집 거실 한복판 바로 텔레비전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현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우리 집안의 기운을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불덩어리와 같습니다. 맹렬한 소리와 빛, 뜨거운 열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까지. 이 강력한 에너지는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주변의 모든 기운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또 자신의 성질대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강력한 불덩어리 옆에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을 두었다면 집안의 기운은 조화를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평화로운 호수에 커다란 돌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파문으로 시작하지만 이내 호수 전체가 출렁이며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집안에 불나가 싹트고 돈이 모이지 않으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왠지 모르게 집에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예민해진다면 텔레비전 주변의 기운 충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까닭없이 산만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텔레비전의 강한 기운이 아이들의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고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면 이 또한 텔레비전 주변에 갈등을 유발하는 물건이 놓여 서로의 기운을 밀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텔레비전 주변의 잘못된 배치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아주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풍수지혜가 탄생하던 시절에는 당연히 텔레비전이라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든 어디에도 텔레비전 옆에는 이것을 두지 말라는 직접적인 가르침은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풍수의 진정한 지혜는 옛것을 그대로 따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자연의 원리를 현대의 삶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풍수의 가장 큰 원리는 바로 조화와 균형입니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물 흐르듯 부드럽게 순환하며 조화를 이룰 때 그곳이 바로 복이 머무는 명당이 되는 것이죠. 텔레비전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렬한 양의 기운, 특히 불의 기운을 내뿜는 물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 아주 뜨겁고 활타오르는 모닥불이 하나 놓여 있다고 말입니다. 이 모닥불은 주변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텔레비전이 바로 이 모닥불과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이처럼 강한 기운을 가진 물건 주변은 최대한 단순하고 깨끗하게 비워두라고 가르칩니다. 강한 기운끼리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고 약한 기운은 그 힘에 짓눌려서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의 충돌과 귀의 잠식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불같은 사람 둘이 한 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게 될 겁니다. 반대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 옆에 아주 소심하고 기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를 펴지 못하고 늘 주눅들어 지내게 되겠죠. 우리 집안의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고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만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텔레비전 주변의 물건들이 바로 이 원리에 따라 우리 집의 길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에 복을 갉아먹고 있던 텔레비전 옆 불청객들을 하나씩 속 시원하게 쫓아내 볼까요? 첫 번째로 텔레비전 옆에 화초나 식물을 두셨다면 지금 당장 최소 1, 2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옮겨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집안에 시들어가던 생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을 화사하게 꾸미기 위해 혹은 전자파를 막아준다는 속설 때문에 텔레비전 바로 옆에 푸른 식물을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을 가장 빨리 죽게 만드는 아주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나쁘게 여기는 기운이 바로 죽음의 기운, 즉 사기입니다. 시들거나 병든 식물 말라 비틀어진 꽃은 집안 전체에 이 죽음의 기운을 퍼뜨리는 근원지가 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옆은 식물이 자라기에 집안에서 가장 혹독하고 척박한 환경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식물의 수분을 끊임없이 빼앗아가고 강력한 전자파는 식물의 건강한 생장 활동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시끄러운 소리와 갑작스럽게 번쩍이는 화면은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마 텔레비전 옆에 화초를 두어 보신 분들은 유독 그곳에 식물만 빨리 시들고 잎이 누렇게 변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뜻으로 생명의 기운을 들여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텔레비전이라는 강력한 기계 옆에서 식물을 고문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식물은 매일같이 우리 집에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부정적인 기운, 즉 사기를 내뿜게 됩니다. 이런 기운이 가득한 집에서 하는 일이 잘 풀릴 리가 없고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텔레비전 옆에 식물을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식물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활력과 행운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애완동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집을 텔레비전 바로 옆에 두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 종일 시끄러운 공사장 옆에서 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편히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들기 쉽고 이는 곧 집안의 우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텔레비전 주변에는 그 어떤 풍수 물건도 두지 마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복을 부르기 위해 가져다 놓은 풍수 소품들이 텔레비전 옆에서는 오히려 그 힘을 완전히 잃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텔레비전 위에 작은 금두굽이나 코끼리 인형 혹은 재물인을 부르는 그림을 두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는 풍수의 원리를 반만하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텔레비전 주변은 최대한 단순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수의 핵심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주 아름답고 영롱한 소리를 내는 작은 음방울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이 음방울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는 풍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음방울을 시끄러운 음악이 쿵쾅거리는 대형 스피커 바로 옆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방울은 분명 열심히 흔들리며 제 소리를 내고 있겠지만 그 소리는 거대한 스피커 소리에 완전히 묻혀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텔레비전과 풍수 물건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텔레비전은 우리 집의 대형 스피커와 같아서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에너지의 소음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안면의 풍수 물건들은 작은 음방울처럼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에너지를 꾸준히 발산하여 집안의 기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죠. 이 둘을 함께 두면 풍수 물건위에서 만들어낸 좋은 기운은 텔레비전의 강력한 기운의 흔적도 없이 덮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텔레비전의 불같은 기운이 풍수 물건에 깃들어 그 성질을 변질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을 부르기 위해 돈 그림이 오히려 돈 문제로 인한 다툼을 유발하는 기운을 품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재물운을 위한 해바라기 그림이든 건강운을 위한 산수화든 텔레비전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벽에 걸어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만 그 그림이 가진 본래 좋은 기운이 온전히 발현되어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주변은 그저 깨끗하게 정돈하고 비워두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풍수 인테리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지금 당장 텔레비전 주변에 있는 시계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이것은 정말 최악의 조합으로 집안의 기운을 증폭시켜 여러분을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째깍거리는 일정한 소리와 움직임으로 공간의 기운에 파동을 일으키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시계가 내는 소리의 주파수와 텔레비전이 내는 소리의 주파수가 매우 유사한 영역에 있다고 합니다. 소리굽새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하나를 치면 옆에 있던 다른 소리굽새도 저절로 울리는 공룡 현상을 아시나요? 풍수에서는 이를 기의 증폭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두 기운이 만나면은 서로를 증폭시켜 훨씬 더 강력한 기운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텔레비전의 소리가 시계 소리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시계 소리가 텔레비전 소리보다 더 큰 집은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텔레비전의 그 거칠고 소란스러운 기운이 시계의 기운과 공명하면서 몇 배로 증폭되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집안 전체를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집은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음과 혼란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그 어떤 좋은 풍수 비법을 쓰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그센 폭풍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켜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혹시 거실에만 앉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게 되고 별일 없는데도 안절부절 못하는 경험이 잦으신가요? 바로 텔레비전과 시계가 만들어내는 이 증폭된 혼란의 기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기운은 우리의 무의식에 계속해서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는 압박감을 주어 평온한 마음을 앗아가 갑니다. 시계는 텔레비전과 최대한 멀리 소리가 섞이지 않는 조용한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고 가족 모두가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 선반 위나 바로 옆벽에 시계가 걸려 있지는 않나요?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확인해 보시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텔레비전을 올려놓은 탁자 위나 그 주변에 책을 쌓아두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는 집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배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는 모든 사물을 음과 양의 기운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텔레비전은 앞서 말씀드렸듯 열과 빛과 소리를 내뿜는 아주 강력한 양의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그런데 책 역시 지식과 정보, 지혜를 담고 있는 매우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봅니다. 특히 글자가 빽빽하게 들어찬 책들은 그 자체로 응축된 에너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럼 성격이 불같고 자기 주장이 강한 두 사람을 한 방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로 자기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우게 될 겁니다. 텔레비전과 책을 함께 두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강한 양의 기운과 또 다른 강한 양의 기운이 한 공간에 부딪히면서 그곳에는 조화 대신 대립과 갈등의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도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내가 맞나? 내가 틀렸다는 식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죠. 다툼과 갈등이 자전 집안의 행복과 번영이 깃들기는 어렵습니다. 불화의 기운은 재물의 기운을 밀어내고 건강의 기운마저 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부의 말다툼이 잦아졌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만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 텔레비전 주변을 살펴보세요. 혹시 텔레비전 탁자 위에 일담한 책 몇 권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혹은 텔레비전 바로 옆 책장에 책들이 가득 꽂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책들을 서재나 다른 방으로 옮겨보세요. 마치 시끄럽게 싸우던 두 사람을 떼어놓은 것처럼 집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가족 간의 대화에 평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거실은 화합의 공간입니다. 이곳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텔레비전을 등지고 앉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운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아주 좋지 않은 자리 배치입니다. 혹시 거실이나 사무실의 소파 배치가 텔레비전을 등지고 앉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 빨리 자리를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기운은 등 뒤에서 들어와 몸 전체를 순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항상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자리를 좋은 자리, 즉 명당으로 봅니다. 의자의 등받이가 높은 것을 선호하고 벽을 등지고 앉는 것을 안정적으로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뒤가 든든해야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등지고 앉는다는 것은 내 몸의 가장 중요한 기운 통로인 등을 가장 소란스럽고 강력하며 혼란스러운 기운의 원천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시끄러운 고속도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명상을 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불의 기운과 전자파가 여러분의 등 뒤에서 기운의 흐름을 계속해서 교환하고 막아버립니다.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기의 순환이 막히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원인모를 통증이나 질병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 허리 등과 연결된 부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등가 불안하면 자신감과 추진력이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구원자나 귀인의 운도 약해지게 되죠. 그러니 거실의 소파는 반드시 텔레비전을 마주보고 등 뒤는 벽과 같이 안정적인 것에 기댈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좋은 기운을 충전하고 건강과 성공의 기운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운이 쇠하기 쉬우므로 절대로 텔레비전을 등지고 앉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텔레비전이라는 현대 문명의 이기가 어떻게 우리 집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생명 있는 식물과 동물은 텔레비전에 살기 어린 기운을 피해 최소 1, 2임 이상 떨어뜨려 둘 것. 둘째, 복을 부르는 풍수 물건이라도 텔레비전 옆에서는 힘을 잃으니 그 주변은 깨끗하게 비워둘 것. 셋째, 기운을 증폭시켜 혼란을 야기하는 시계는 멀리 뗄 것. 넷째, 갈등을 유발하는 책은 다른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기운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텔레비전을 등지고 앉지 말 것.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가정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안정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풍수는 결코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피고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며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려는 지혜로운 노력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에 즐겁게 적용해 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이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좋은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